자,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그 ISD의 기본적인 생각, 즉 개요 부분을 좀 다루면서 그 ISD의 한 가지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는 그 Rapid Prototype에 관한 아이디어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SD는 Instructional, 즉 수업에 관한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거냐, 즉 어떻게 계획하고 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뭐 개발할 거냐 이런 것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그런 디자인이라는 그런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스라는 그 아이디어 혹은 접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모형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법한 그 대표적인 ISD 모형으로 딕과 캐리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2009년도에 딕과 캐리 또 한 사람의 캐리까지 해서 이제 모형이라는 게 나타나 있는데, 이 모형은 실질적으로 딕과 캐리가 보통 딕 앤 캐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1978년도에 최초의 모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형을 계속해서 이제 변형하면서 우리들한테 지금까지 메인 그 모형으로서 많은 분야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모형을 이제 ISD의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 모형은 잘 알다시피 하나의 그 박스와 그 다음에 에로우, 그래서 통상 이 모형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박스 앤 에로우 모형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박스가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대로 따라하면 될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박스 앤 에로우만 따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모형을 자세히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특정한 활동들, 예를 들어서 교수 목적을 확인하는 활동이라든지 교수 분석을 하는 확인이라든지 학습자 및 맥락 분석을 하는 확인이라든지 이런 교수 설계자가 하는 활동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일단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한 활동, 예를 들어 여기 나온 1번의 교수 목적을 확인하는 활동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이 일종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 이 아웃풋이 다음 단계의 인풋으로 작용을 한다. 즉 교수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활동에 인풋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서 또 모종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마찬가지 학습자 및 맥락 분석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서 이 결과가 다시 또 수행 목표 기술로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스 그럴 때는 인풋, 그 다음에 뭐 잘 알다시피 아웃풋,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의 결과로서 피드백이 제시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시스템스 아이디어를 이제 이 모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형이 왜 이런 시스템스 아이디어를 보여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Instructional Systems Design이라고 ISD 모형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그 모형에서 봤지만 input, output, 그 다음에 process, 그 다음에 feedback, 이런 종류의 그 하위 요소들이 있는 systems 아이디어가 교육 혹은 교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ISD 아이디어인데요. 이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은 우리가 보통 수업을 잘 설계한다고 할 때, 수업을 우리가 잘 설계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관여되는 요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종류의 그 강사나 뭐 교수님들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적인 경험을 받아봤지만,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사나 강사가 어떤 설명을 매우 잘한다,
설명을 잘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가 설명을 잘하면 마치 교육이 되는 듯한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다시피 어떤 것을 설명을 잘 들었다고 해서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해한 바를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사이사이에 학습자가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죠? 예컨대 뭐 연습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설명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즉 설명하고 참여 기회를 주거나 연습 문제를 제공해서만은 안 되고 적절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실시할 건지 이런 것들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도 많이 했죠. 실제로 그래서 평가를 실시하느냐 실시하지 않느냐, 그리고 평가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나가면 설명을 잘하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설명을 잘하느냐. 어떤 사람은 설명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설명을 잘할 때 보면은 어떤 순서를 또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학습자가 조금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것을 설명하고 이런 순서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알아들을 만한 수준으로 또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학습자의 어떤 그 인지적인 그 준비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혹시 교육심리학이라든지 선행학습이론에서 배울 법한 그 Advanced Organizer, 우리말로 선행학습자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Advanced Organizer와 같이 미리 학습자에게 어떤 오버뷰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후에 어떤 수업을 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여줘야 된다. 처음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건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수업을 설계할 때는 보다시피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또 설명을 잘하는 것도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업을 잘 설계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들, 즉 수업을 잘 설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전체 혹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일련의 어떤 그 순서가 있는 것 같다. 먼저 해서 그것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전체를 고려하면서 순서를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가 쉽게 말하면 바로 시스템스라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뭐 눈치채셨겠지만 시스템스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교육학에서 만든 개념이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을 보면 주로 이제 처음 출발은 생물학, 즉 자연현상, 생물적인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시스템스 아이디어가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예컨대 동물들의 그 유기체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름대로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때 많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그런 측면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스템스 아이디어가 생물학에 출발했고요. 그게 이제 사회과학,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특히 뭐 공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학문에서 이 시스템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다시 이쪽 딕 앤 캐리 모형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앞에 우리가 그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연습 문제를 제공할 거냐, 테스팅을 제공할 거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바로 그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부분, 수업 전략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딕과 캐리는 그 전에 평가 문항을 먼저 잘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있고, 그게 이제 수업 전략 개발, 설명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평가 도구는 또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그 앞 단계에 수행 목표를 잘 기술해서, 이 수행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이론에서 행동주의를 조금만 공부하면 아는 그 행동주의적인 목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학습자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수행 목표는 또 앞단에 두 가지의 교수 분석, instructional analysis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말하고 이 영어적인 표현하고 그 차이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전문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가르칠 내용하고 학습자가 보여주는 행동, 이 두 가지를 합친, 즉 컨텐트와 비헤이비어를 합친 요 단어를 일종의 얘네들은 타스크라고 보는데요. 이런 타스크 앞에다가 이제 그 학습을 한다고 해서 러닝 타스크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습자가 공부를 할 때 달성해야 될 그런 과제들의 순서를 분석하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수학에서 2차 방정식을 잘 풀려면 그 전에 인수분해를 잘하고, 인수분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1차 방정식을 잘 풀고, 이런 식의 어떤 학습의 순서에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먼저 잘 되어야만 교수 목표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어떤 생각을 정리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다 더 상세하게 각 박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딕과 캐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교육 혹은 수업을 잘하고 혹은 수업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원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원칙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이 모형을 만들었다.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ISD라는 게 어떤 거냐, 앞뒤에도 설명을 했지만 메인 아이디어는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일련의 순서, 다음 단 영향을 주는 그런 순서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그런 과정을 안내하는 어떤 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간략하게나마 ISD가 어떤 것인지, 어떤 모형인지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추가적인 설명을 다음 시간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